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에 있는 성수고등학교 국어교사 김미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사진이 일단 있는데요. 비슷한가요? 네, 네. 저 사진이 훨씬 더 예쁘죠? 그쵸? 아니야. 센스가 장난 아니시네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국어와 절친대기입니다. 네. 절친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네, 절친한 친구의 줄임말,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사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고요. 그냥 국어랑 절친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도 다 절친은 한 명씩은 있으시죠? 네. 한 명씩은 있으실 텐데 그 절친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놀고 싶어요. 그죠? 함께 놀고 싶어. 아주 좋습니다. 국어랑 놀면 돼요. 그것처럼. 네. 그리고 또 절친을 생각하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드시죠? 걔는 내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걔 밥 먹었나?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굉장히 친근한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국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어와 사랑에 빠지시면 네, 국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표를 두 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국어랑 절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1시간 꾸며봐야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저랑 절친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분 나빠요? 절친된다니까? 자, 우리 같이 절친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텝 1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텝 1. 어머, 우리 약속한 것처럼. 어머, 빠밤. 네, 감사합니다. 스텝 1. 바로 국어가 싫은 이유예요. 자, 많은 친구들이요, 의외로 국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남자반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 아이들은 특히, 국어를 싫어하더라고요. 국어 뭐, 우리말만 하면 되지 뭐, 그거 왜 배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짝다리를 짚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국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번개 토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머리에 번개가 치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번개가 안 친다. 그럴 수 있죠.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국어 하면 드는 생각을 여기 제일 앞줄에 있는 이게 선남선녀들만 모였어요. 이 앞줄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생각 안 나면 패스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자, 얼굴 먼저 단장 좀 하고 TV에 나올 수 있으니까 얼굴 먼저 단장 좀 하고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데 한번 이렇게 파란색 후드티 입은 친구 먼저 네. 길어요. 좋습니다. 국어하면 길어요. 그래서 싫어요. 네. 지루해요. 국어는 지루하다. 그쵸? 또?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훌륭합니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또? 주제 찾기가 어려워요. 공부 좀 해봤네? 주제 찾으려고 노력해봤어요. 네. 그 다음? 비문하기 어려워요. 국어가 싫은 이유. 독서. 비문하기 어려워서. 네. 문학이 애매해요. 그쵸? 국어는 어려운데 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애매합니다. 또 문법을 외워야 돼. 그쵸? 국어 외우기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죠. 네. 그렇죠. 읽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국어가. 네. 국어가요? 싫은 이유 투성이에요. 네. 뭐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주제도 못 찾겠고 문학은 애매하고 비문학은 너무 길고 이렇습니다. 지루하고, 그쵸? 심지어, 네,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국어를 싫어하죠. 그래서 저도 국어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의외죠? 국어를 강의하는 사람이 국어를 왜 싫어? 근데 실제로 제가, 수능 시험에서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영어, 수학, 사탐 같은 다 맞았어요. 근데 국어에서 25점 나갔어요. 웃음밖에 안 나죠? 어떻게, 국어에서 25점이 나가. 그때 12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95점을 맞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수능 시험 때까지도 국어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목을 잡힌 거죠. 근데 제가 국어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네, 여러분이 얘기했던 그 이유들 애매해.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새학년 새 교실에 갔어요. 그런데 김영어, 김수학, 김국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김영어와 김수학은요, 포스가 남달라요. 야, 가까이 오지 마. 나 어려운 애야. 이런 포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근데 김국어는요, 굉장히 순둥이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착하고 내 말 잘 들을 것 같고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국어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국어야, 나 있잖아. 요번 시간에 필기 제대로 못했는데 노트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러면은 국어는요, 그 인상에 맞는 미소를 지으면서 싫어. 그 네 사정이지. 이러는 애예요. 그쵸? 뭔가 쉬워 보이는데 막상 다가가려고 하면 이건 아닌데 만만하지 않네? 이러는 애가 바로 김국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국어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3 때까지 계속 느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사가 된 지 12년이 됐어요. 국어를 계속 국어 공부만 하고 있죠, 지금은. 네,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국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왜 국어를 몰랐는지. 여러분도 그렇죠.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출문제 풀면 되지. 그쵸? 네, 기출문제 그냥 풀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봤죠? 그쵸?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그런데 막상 잘 되나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위에서 그냥 문제만 풀면 된다던데, 근데 나는 문제를 6개월 동안 풀었는데 성적은 그대로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해봤을 때 문제만 풀면 안 되고요. 네, 국어도 뭔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어가 싫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국어를 알아봅시다. 바로 이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 아시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일단 김국어라는 애가 어떤 아이인지 국어에 대해서 알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죠. 스텝 2!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알아보죠.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여기, 웃는 사람과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은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심하게는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도구 허니잼.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도구 허니잼 있지 않아? 이랬더니 엄마가, 야, 그거 되게 잔인한 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 만약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김미성 선생님 강의는 개꿀잼이야. 그럼 고쳐줘 볼게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그렇죠. 매우 재밌어 라는 뜻입니다. 매우 재밌어.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재미있음. 자, 여러분, 개꿀잼을 매우 재미있음이라고 고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고칠 수 있었어요? 왜? 아니까, 그렇죠. 훌륭합니다. 야, 둘이 아주 유유상중 훌륭한 친구들 2명 왔네요. 아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꿀잼. 매우 재미있음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제대로 된 표현을 써야지.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국어도요. 여러분, 영어 하면 왜 몰라요? 단어를 몰라서. 그쵸? 단어를 몰라요. 수학 왜 못해요? 공식을 몰라요. 근데 이상하지? 공식을 몰라도 알아도 못 풀어. 걔는 참 이상한 과목이야. 공식을 알아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국어는요, 모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싫은 이유가 이거죠. 정말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국어는 한국어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한국어 원어민으로 벌써 20년째, 18년째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 이런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감과 어미, 통념, 통사 구조, 자, 관조적, 비유, 의인법,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수능 문제지에서 많이 보는 그런 개념들이 나와 있죠. 그쵸? 다 압니까? 나 다 안다. 한번 손 들어보죠. 여기 있는 건 다 안다.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괜찮아요.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모를수록 좋아요. 알아가면 되니까. 자, 여러분, 이거 모르십니까? 알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옆에서 쿡 찌릅니다. 관조적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꾹 찌르면요. 그거는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멀리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는 거야. 나와야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소월의 산유와 같은 작품이 있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나와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어, 보이 그러면 소년 나오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국어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고3 친구들, N수생 친구들, 네. 4월까지는 그거 할 수 있도록 EBS 아이에 보면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반드시 4월 말까지는 반드시 완강하셔서 이 개념을 숙지하시고요. 고1, 2 친구들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천히 들으시면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 여기서 하나라도 몰랐다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국어와 절친대기, 우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해서 국어 개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문이. 그래서 지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성이는 난생 처음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다. 잘 들으세요. 네. 비행기 안에서 너무 신기해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셀카도 찍다가 승무원에게 저지를 당했다. 외국에 도착해서 자기 소지품을 봤더니 돈 10,000원이 없어진 걸 알고 굉장히 속상했다. 박물관에 가서 미술품들을 관람하고 있는데 어떤 멋진 남학생이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옳다구나 하고 가르쳐 주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이는 외국으로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가서 굉장히 신이 나 있었다. OX. 오, 그렇죠. 신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성이는 자기가 갖고 온 돈 10,000원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의심했다. OX. 왜요? 왜? 그렇죠. 의심했단 말이 없어요. 오, 야, 기본은 돼 있어. 네, 여러분들 기본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미성이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 나 있는데? 관심? 자, 오죠. 그죠?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지문 속에서. 뭐라고요? 옳다구나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쵸?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번호 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쌩 하고 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이 지금 뭘 한 거냐면요. 국어의 기본 중에 기본을 한 겁니다. 국어 일단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지문과 선지의 일치 여부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가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알아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국어는요, 다른 과목보다 훨씬 인간적입니다. 왜? 얘기해줘. 이거야. 얘기해준 다음에 맞는지 풀어봐. 선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려운 테스트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어의 화법과 작문 부분 있죠? 앞부분에 나오는 화법과 작문을 10분 안에 털고 나온다. 손 들어볼게요. 10분 안에 화법과 작문은 푼다. 네. 오우야, 대단한 수준입니다. 자, 손을 못 드는 친구들은 시간을 재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내가 몇 분에 푸는지 몰라요. 네,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자, 화법과 작문은요, 10분 안에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국어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냐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쵸? 네. 아니, 80분 안에 45문제 푸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지문 왜 이렇게 길지? 네, 시간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속독법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속독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죠. 독서, 과학기술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네, 그런 거 속독해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거기에 시간을 충분히 주시되 그러면은 시간은 어디서 단축? 화법, 작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법까지.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10분 안에 털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자, 나는 독서 영역의 과학과 기술을
어떤 두려움도 없이 풀 수 있다. 정말? 과학기술 어떤 두려움도 없이 풀 수 있어요? 우와, 훌륭합니다. 오, 뭔가 아는 친구들이에요. 자, 과학기술을 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풀 수 있을까? 책을 많이 봐서, 이미 알고 있어서. 야, 훌륭하다. 이거 정답이네요. 이거는 정답이에요. 자, 어떤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10,000권 이상 읽으면 된대요. 근데 일리 없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담임을 했던 한 학생 중에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1 때까지 10,000권 이상 읽었대요. 자부하더라고요. 자기가 10,000권 이상 읽었다.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맨날 책만 읽어요. 영어 수학도 안 하고 책만 읽어요. 자, 그런데 국어 3등급은 나옵니다. 국어 3등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히 맞아요. 책을 많이 읽어서 과학기술 나 두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국어에는 개념이 있다. 그 친구가 개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등급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책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네, 개념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과학기술 나는 어려움 없이 읽는다라고 한 친구들은 굉장한 수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들은요, 무엇이 출제될지 알고 있는 거야. 뭐가 출제될지 알고 있는 거야. 솔직하게 고백해 볼까요? 제가 국어교사입니까? 과학교사입니까? 국어교사입니다. 제가 과학의 원자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뭐 리보솜 뭐 이런 거 나와요. 네, 수능 특강에 나왔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보면서 다 알까요? 처음부터 그 안에 있는 말?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두려움 없이 읽어요. 손든 친구들처럼. 왜? 어떤 게 출제될지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징, 원리, 차이. 시작. 그렇죠. 특징, 원리, 차이입니다. 아까 독서 지문에 나 어려움을 겪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네, 3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 네, 원리, 그다음에 차이입니다. 자,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 이제 리보솜이라고 하는 뭔가 생소한 개념이 나왔다. 그럼 그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원리, 과학기술은 거의 90% 이상 원리를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리를 묻는다. 그러면 그 원리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일수록 뭐뭐이다. 뭐뭐하면 뭐뭐이다. 이런 표지를 달고 있어요. 나 출제될 거거든. 나 표시해라. 이런 표지를 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표지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읽으면 과학기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죠. 손들었던 친구들처럼요. 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3번째 질문. 나는 문학에서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두려움 없이 읽어낼 수 있다. 손 들어볼게요.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나 한 번도 안 본 작품이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우와, 훌륭합니다. 이 친구들 이제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너무 훌륭한 친구들. 화면에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친구들은요, 이미 된 거죠. 네, 국어가 절친이 됐고, 문학과 절친이 됐고, 자, 그리고 개념을 안 겁니다.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용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읽는지, 그 읽는 방법까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알고 있는 지금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잠깐이지만 여러분 국어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잠깐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국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대요. 네.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1학년 국어 1, 국어 2 교과서를 배우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데 거기 보면 국어 교과서에는 모든 영역이 다 나와 있어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원만 막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의 숲을 걷다. 막 이렇게 단원명이 국어에만 있을 수 있는 단원명 아니에요? 과학이나 국어가 그래서 좋아요. 그렇죠? 절친되기가 좋아요. 과학이나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방정식 얼마나 딱딱해. 그렇죠? 원자 얼마나 비인간적이야. 문학의 숲을 걷다. 얼마나 좋아. 선생님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서 네, 국어 대단원의 제목입니다. 자, 문학의 숲을 걷다 이면요. 이 5가지 영역 중에 어떤 영역을 다룬다는 거죠? 문학입니다. 문학. 그렇죠? 네. 정보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대단원이 있으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쵸. 독서를 다루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말이 걸어온 길, 그러면. 그렇죠. 문법. 여러분 다 아네요. 그쵸? 1학년 친구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1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이 5가지 영역이 다 나와 있고요. 고2, 고3이 되면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또 문학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법과 작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화법과 작문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법 작문 많은 친구들이 무시합니다. 아유, 뭐 그거 뭐 좀 대충 읽어보고 그냥 좀 찍으면 되지. 뭐 개념이랄 것도 없고 뭐 쉽던데요?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화법과 작문은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10분 안에 털고 나와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그렇죠. 빠르게, 신속하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신속과 정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게 바로 화법과 작문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야, 이거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게. 역시 넌 최고야. 이랬어요. 자, 그럼 괄호 안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엄지를 치켜들면 어떤 개념이랑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언어적 표현. 회색. 그래. 갈색 티 입은 친구. 네. 잘했습니다. 수능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나오죠? 그쵸? 네. 선지에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예측할 정도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화법은 그렇습니다. 작문은요. 솔직히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2016, 2017, 2018 수능에 이 문제 나온다? 잘 들어요. 다음 중 기역, 미음을 고쳐 쓰게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 꼭 나온다? 진짜. 자, 여러분 맞는 말인데 웃기지? 그죠? 왜요?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왜? 작문은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쵸? 글쓰기 전략, 표현하기, 고쳐쓰기,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했죠. 그쵸? 그 다음에 글쓰기, 목적, 계획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나오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문은 어떻게 또 신속 정확하게 접근을 하느냐?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법을 익히세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고쳐쓰기 얘기를 했으니까 기역, 미음 이렇게 고쳐쓰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역이 나오면 기억 읽고 바로 선지. 그쵸?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맞춰가면서 풀어야지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문법 외워야 돼요. 문법 외워야 돼요. 김미성 선생님 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쵸? 그러고 싶죠? 없어요. 문법 외워야 돼. 문법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문법에 관련된 개념을 3번 이상 들었다. 또는 난 3번 이상 문법 교과서를 정독했다. 손 들어볼까요? 진짜요? 자, 그러면 손 든 친구들 중에서 손 들고 그런데도 어렵다 하는 친구들. 진짜요? 진짜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문법이 어려워? 그러면 문법 교과서를 3번 이상 정독해. 또 문법 개념을 3번 이상 들어. 꼼꼼히 3번 이상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정정해야겠어요. 네.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될 때까지 들어. 4번 이상 들어. 이렇게 얘기해야겠네요. 자, 어쨌든 문법은요. 머릿속에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쵸? 아까 어간 어미 나왔죠. 네. 어간과 어미가 뭔지, 서술어의 자릿수가 뭔지, 부사어가 뭔지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쿡 찔러서 야 어간과 어미가 뭐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변하는 부분이 어미야. 네, 중얼거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조용히 하는 친구들 있죠. 앉아서 가만히. 많이 말한 만큼 기억됩니다. 공부는. 그래서 저는 일명 인형학습법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인형을 한 명 데리고 내가 인형을 한 마리 이렇게 곰인형 같은 거 데리고 와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네가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인형한테 설명을 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사람이면 좋죠. 그런데 동생이 무슨 죄입니까? 네, 동생이 왜 어린데 어간 어미를 들어요? 그쵸? 네, 동생이 만약 그걸 허락하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 그 상황이 안 되면 인형이라도 놓고 충분히 얘기해 보세요.
특히 문법은 그렇습니다. 문법은 좀 외워야 돼요.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아직 머릿속에 덜 들어간 거예요. 한 번, 두 번 더 보세요. 네, 문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김국어, 김영어, 김수학 막 이러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비유를 한번 해봤는데 문법이라는 친구를 학급의 친구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굉장히 포스 있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저희 반에도 한 명이 있는데요. 머리를 거의 반삭을 했어요. 1학년인데. 근데 여기는 한 줄을 이렇게 쭉 그었더라고요. 이렇게 미는 거요. 여기에는 이렇게 지그재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통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지만 물어봤죠.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요? 이거 규칙과 불규칙이요. 뭐야? 그게 규칙과 불규칙이요? 굉장히 포스 있고 무서워 보이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말해보니까 그냥 규칙과 불규칙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뭔가 반항이나 이런 걸 담은 거야? 아니요. 규칙과 불규칙이라니까요. 자, 알고 보면 규칙, 불규칙만 반복하는 굉장히 단순한 친구가 바로 문법이라는 친구입니다. 가기 전에는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되게 무서워 보인다, 쟤. 정말 많은 개념들을 담고 있구나 싶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문법은 친해지면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주는 친구입니다. 화장실도 같이 가지고 매점에서 빵도 사주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문법 공부 지금 좀 소홀했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문학 가볼게요. 문학과 독서가요. 어떻게 보면은 변별력을 좌우하죠. 네. 15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자, 문학. 시, 소설, 그렇죠? 극, 수필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런 친구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어떤 낯선 작품이 나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 친구는 지문을 읽는 방법을 아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죠. 따라해볼까요? 시를 반복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입니다. 시,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I say 화, you say 자, 화. 그렇죠. 그치? 아까 손들었던 친구들. 화자 잘 따라가는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화자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김소월의 시 중에요. 엄마야 누나야가 있어요. 네, 잠깐 불러볼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박수. 네. 자, 여러분 이 시거든요. 이 시에서 화자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엄마야 누나야 강변 나라는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누굽니까? 수능 대박 날 예? 그래요. 진짜 수능 대박 날 것 같다, 저 친구. 어린아이 맞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얘기한 어린아이예요. 제일 잘못된 오답은요, 작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요. 김소월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있었어요? 있었구나. 읽는 거 보니까. 네, 이제 고치면 돼요. 김소월이 아니고요. 김소월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생각을 하겠죠. 나 뭔가 이렇게 자연에서 살고 싶은 순수한 마음을 노래한 시를 한번 쓰고 싶은데, 누구의 목소리를 빌리지?를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김소월이 실제로 이걸 21살 때 썼다고 하는데요. 20대의 목소리보다는 더 순수한 게, 그쵸? 10대잖아요. 10대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빌려야겠다. 그래서 걔가 말을 하도록 해야지. 이거예요. 네. 계산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10대 소년을 캐스팅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얘기하게끔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만일 여러분 40대 아저씨 어머님 누님 강변 섭시다. 강변에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순수함이 어떻게 돼? 확 떨어져요. 그쵸? 순수하지 않아, 그거는. 뭔가 속물적이야,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작가는요,
10대 소년으로 화자를 정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화자를 잘 따라가서 시 속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요. 어떤 친구가 그래. 아, 선생님, 시요. 에이, 그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통사구조의 반복, 서류법, 의인법, 하류법, 대꾸법.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두 번째 문제예요. 시 속의 이야기,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냥 시를 읽으면서 이거 대꾸법 쓰였네. 여기 의인법이 있네. 이거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억울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 그런 말이 나온다. 서류법, 뭐 의인법, 감정이입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보셔도 돼요. 물론 많이 하다 보면요. 아, 요거 표현 방법, 요거 감정이입 딱 나왔네. 요거 아마 선지에서 물어볼 것 같은데 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3학년 친구들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연계를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계 교재에 70% 연계된다는 이제 3학년이 많이 없어서 연계 교재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연계를 마음껏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도 시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는 노래와 같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노래방을 갔어요. 친구가 노래 예약을 누릅니다. 예약번호를 눌러요. 근데 내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노래 제목과 가수가 뜨네. 그러면 여러분 나 저거 팡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두려워요? 아니죠. 노래 제목, 가수, 그리고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그럼 그 자막 보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를 잘 따라가면서 상황과 정서가 파악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단발머리하고 그댈 만나러 가 왠지 자꾸만 어색해요. 단발머리하고 지난 날은 잊고 나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여기 잘 들어. It's gonna be fine. 자, 자 여러분 여기 빤히 쳐다보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화자는 누구예요? 화자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 자기를? 나? 라고 얘기했죠. 나 새롭게 태어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정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 It's gonna be fine. 이 정도는 알지. 알죠. 뭐예요? Fine. 모르는구나. 네. 네. 좋아요. 괜찮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이 사람은요, 좋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단발머리를 한 게 뭐 옛사랑이랑 헤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좋아요. 네.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서 좋아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노래방에 가서 AOA 단발머리 처음 들었어. 근데도 팍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낯선 시가 나오더라도 화자만 잘 잡으세요. 다른 거 찾지 말고. 알겠죠? 네. 화자 잘 잡으셔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소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요. 그렇게 길 수가 없대요, 우리 친구들. 읽으면 앞에 내용 다 까먹고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I say in, you say 물. in. 그렇죠. 인물. 왜 소재 찾고 배경 찾고 그러고 있어요? 문체 찾고 서술상의 특징 찾고 물론 그게 출제되죠. 근데 처음은요. 인물을 잘 따라가시는 거예요. 저도요. 뭐 이 세상에 모든 소설 다 읽어봤겠어요? 아니죠. 처음 보는 소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물의 동그라미를 해요. 일단 인물의 동그라미를 해요. 처음 보는 인물의 동그라미를 해요. 자, 그 다음 읽어나가면서 이 인물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거지. 성격을 파악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인물이 선한 인물이면 동그라미를 그대로 두고요. 뭔가 이렇게 악한 인물이야. 그러면 이렇게 세모로 바꿉니다. 자, 동그라미가 세모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소설 읽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 있어서 방송을 빌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성시경. 네, 성시경 좋아해. 자, 그 소설 하나 써볼게요. 자, 미성이가 성시경과 만났습니다. 둘이 한눈에 반했네요. 3년을 연애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애 낳고 잘 살다가 50년 뒤 죽었습니다. 자, 이 소설 읽을 사람. 없지. 그치? 인물만 잘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똑같이 계속 동그라미로 남아있어. 그럼 안 읽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나왔어. 갈등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미성이와 성시경이 만났습니다. 시경이가 미성이를 보고 반했네요. 3년을 쫓아다닙니다. 자, 이렇게라도 한번 실현해보자. 네. 자, 그래서 미성이가 어쩔 수 없이 만나줬는데 괜찮은 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경이가 바람이 났습니다. 미성이는 화가 났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를 하네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재미를 찾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물을 잘 따라가면서 갈등이 잘 파악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 주제는 그대로 나옵니다. 보세요. 콩쥐 팥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콩쥐와 팥쥐가 갈등을 겪죠. 왜? 콩쥐는 착한 애고 팥쥐는 나쁜 애잖아. 그쵸?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해요? 최종적으로? 콩쥐. 그러면 주제는 뭐야? 어떻게 살자? 그렇죠. 유식한 말 나왔어. 권선징악. 네. 선한 걸 권하고 악한 걸 징벌하는 거죠. 착하게 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잘 따라가면서 그 갈등 관계를 잘 파악하셔도 그것만 하셔도 네, 여러분 그 소설의 그 긴 이야기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뭐죠? 줄거리를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하고 수필은요. 2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쉬워요. 극수필은. 여러분 비트박스를 못해도요. 뭐만 기억하면 비트박스 잘한다면서요. 뭐예요? 그렇죠. 북치기 박치기. 그렇죠.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극은 뭐만 기억하면 될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행동, 대사, 행동, 대사, 행동, 대사, 행동, 대사입니다. 행동과 대사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네. 행동, 괄호 속에 지문으로 많이 처리되죠. 네, 거기서 반드시 나올 거고, 그리고 대사에서 나올 겁니다. 당연히 대사는요, 우리에게 인물과 그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통해서 또 주제도 전해줄 겁니다. 자, 극은 소설이랑 유사한 면이 있어서요. 그쵸? 인물 따라가는 거 기본이고요. 서술조가 없다는 것 뿐이죠. 넘어가고요. 수필. 여러분 또 수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친근감 갖고 있죠. 왜요? 여러분 다 수필가잖아요. 한때는. 그렇죠. 한때는. 언제? 초등학교 때. 일기 써봤으니까. 여러분 다 한때는 수필가였기 때문에 네, 친근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필은 2가지 뭐 기억하면 되느냐? 경험, 생각, 경험, 생각, 경험, 생각, 경험, 생각, 경험, 생각을 기억하시면 돼요. 수필은 항상 경험 쓰잖아요, 여러분. 그쵸? 나 오늘 동생이랑 떡볶이를 먹다가 싸웠다. 자, 근데 그렇게만 쓰면 안 된다면서요. 자기의 생각을, 교훈을 써야 된다면서요. 깨달음을. 앞으로는 동생이랑 다투지 않고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 써야 된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이 수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수필을 보시면 경험과 생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경험과 생각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생각. 이 생각에서 아마 또 출제가 될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떤 교훈이 나오니, 네, 이런 것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문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선생님이 뭔가 말을 많이 했는데, 뭐야, 문학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얘들아, 문학 어려운 거 아니고, 문학은 배설이라는 거죠. 네, 배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감정의 표출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설 안 하고 살 수 있어? 없잖아요. 그쵸?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설을 한 번도 안 했다. 없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듯이 인간은요, 자기 감정을 표출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학교 복도를 지나가는데 예쁜 여학생, 멋진 남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표현하고 싶죠? 그죠? 야, 너 잘생겼다, 야. 너 예쁘다, 야. 너 핸드폰 번호가 뭐니?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근데 참는 거지. 그치? 체면이 있으니까 참는 것 뿐이지 누구나 그런 욕구가 있다고요. 그런 욕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된 게 시, 소설, 극, 수필이라고요. 감정의 표출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걸 공부해야 되는 대상.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진심을 알아주세요. 문학의 진심을. 자,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독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요,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로 나누더라고요. 왜 나눠요, 이렇게?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른가요? 아니면 내가 과학기술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로 나눠도 읽습니다.
모르는 거 똑같아, 그죠? 인문도, 사회도, 과학기술도 모르는 거 똑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냐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 하나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원래 공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고 하는 게 뭐야? 배우고, 까먹고, 배우고, 까먹고. 그럼 또 배우면 되죠. 뭐였습니까? 특징, 원리, 차이. 그렇죠? 기억나죠? 네. 이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배우면 또 까먹을 거예요. 이따 또 가르쳐 줄게요. 특징, 원리, 차이입니다. 독서 지문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특징, 원리, 차이 중심의 지문들이더라고요. 독서 지문은요, 문제로 출제되기 위해서 굉장히 엄선된 그런 지문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굉장히 갈고 다듬습니다. 네. 그리고 출제 요소들을 뽑아내죠. 그런 게 바로 특징, 원리, 차이 중심이다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이거 찾아야지 생각하면서 읽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야, 되게 어렵네. 내가 왜 변기에 물이 왜 내려가는지 내가 왜 알아야 돼?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징, 원리, 차이점 중심의 지문들이 많다더라. 특히 과학기술 내가 어려워하는 거 원리가 반드시 나온다더라 라는 걸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 첫 문단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첫 문단.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첫인상을 보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반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반에 다 이런 친구들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신이 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글도요, 우리한테 첫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친절한데. 그래서 우리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나 끝까지 좀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으시면 되냐면요. 화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출제 요소가 나올지. 다른 말로 하면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문단을 잘 읽으면요. 특징으로 나올지, 원리로 나올지, 차이점 중심으로 나올지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역사에 대해서 막 설명한 다음에는 이제 새 역사가들의 의견을 기술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특징, 원리, 차이 중에 어떤 게 주요 출제 요소가 될까요? 그렇죠. 새 역사가의 차이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지문을 그냥 읽으면서 어렵다. 나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역사 모르는데. 나 과학, 기술 모르는데. 이렇게 읽는 것과 이거 보면서 화제는 이거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이거야. 그리고 출제 요소는 이거구나를 예측하면서 읽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네. 네. 그러면 한 번 읽고 나서 핵심 출제 요소를 짚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문을 또 읽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 그렇게 모자란다면서요. 시간이 모자라는 그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독서의 첫 문단 여러분 잘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고수의 10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반갑다. 너 국어 개념 1, 2, 3 들었구나. 훌륭합니다. 사랑해. 자, 고수의 10초. 몇 명 없어서. 네, 고수의 10초. 10초가 다르대요. 고수와 하수는. 하수는요, 덤벙대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막 읽는데요. 그러면서 좌절한대요. 이거 무슨 내용이 하나도 모르겠어. 고수는요, 바로 지문으로 가지 않아요. 발문을 먼저 본대요. 여기 전개 방식 묻고 있네? 여기, 늘 물었던 세부 내용 일치 문제인데 선지를 잠깐 봤더니 선지의 주어 부분에 다 공자라고 나오네? 그럼 공자에 대해서 우리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0초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네. 훌륭합니다. 자, 고수의 10초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이거는 독서 지문뿐만이 아니라 문학, 또 화법, 작문, 문법에도 다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문법은 뭐 세트 지문이 안 나오니까 특히 문학으로 다시 잠깐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면서 보기가 있어요. 그럼 보기는 어떻게 한다? 보기는 어떻게 한다? 먼저 읽는다. 그렇죠? 보기는 먼저 읽습니다. 보기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출제자분들이요. 이런데요. 들어가서 이거 한번 출제해보자. 근데 이거 애들이 잘 모를 만한 건데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지 않고 애들이 낯설할 것 같아.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힌트 주면 되지. 이래요. 네. 보기를 통해서 작가에 대한 또는 그 작품이 지어졌던 시대 배경에 대한 아니면 비평까지도 실어준대요. 그러면 그것을 읽고 아 그래 보기는 나한테 특급 선물이고 힌트야 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간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랑은 또 천지 차이겠죠. 그렇죠? 자, 고수의 10초를 전 5개 영역에 다 쓰되 문학과 독서의 경우에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보기를 먼저 읽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국어가 뭐 어떤데요? 국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친될 수 있는데 이겁니다. 국어는 다른 그림 찾기 같은 거예요. 다른 그림 찾기. 국어는 다른 그림. 자, 여러분 다른 그림 찾기 해보셨죠? 틀린 그림 찾기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틀린 그림 찾기 잘못된 말입니다. 맞은 그림과 틀린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같고 다름을 찾는 거니까 다른 그림 찾기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수능에. 자, 다른 그림 찾기를 잘 하시면 되는데요. 두 그림이 있는데 다른 부분을 찾는 거죠. 국어가 아까 인간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문과 선지, 다른 부분을 찾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네, 국어는 기본이 이거예요. 아, 다른 그림.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개념만 조금 있으면 다른 그림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는 천재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계속하는 자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천재 아니죠? 그렇죠? 네. 천재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계속하셔서 꿈이 있다면 계속하세요. 네. 계속하셔서 꿈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제자 얘기할게요. 제 제자가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문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꿈은 교사예요. 지금은 사회교사가 됐어요. 작년에. 전문대 졸업하고 편입을 해서 대학 나오고 근데 못 갔어요. 사범대를 못 갔고 교원 자격증 못 땄나 봐요.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서 교사가 됐습니다. 나이는 좀 많고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계속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계속하셔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국어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런 것들 내가 그냥 아는 거겠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국어 공부의 어떤 효과를 보려면 출발 자체를 좀 수정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를 얘기해요. 시행착오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능력이 국어 능력인데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Game we play, take each day by day.